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디럭스 클래스 스팅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스팅어의 비클 모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매우 패스트하게 리뷰를 진행해 볼 생각이에요. 앞부분에는 이렇게 디셉티콘 엠블렘이 새겨져 있습니다. 도색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런 톱니 모양의 무기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건 변형할 때는 떼어내는 게 좋겠죠. 달고서 변형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옆에 달려있던 이걸 옮겨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떼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면은 이렇게 생겨있고 뭔가 기믹 같은 것들로 꽉 차있는 좀 특이한 디럭스 클래스예요. 그리고 비클 형태에 있어서 여기에는 이 빨간 부품 하나를 이 축 안쪽에 홈에 좀 깊숙이 꽂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꽂히기보다는 약간 탄성을 이용해 밀어 넣어야 해요. 이렇게 해야 바닥면에 바퀴가 전부 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일반적인 이런 형태로만 변형을 하면 바닥에 이 돌기가 튀어나와서 바퀴가 굴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의해서 꾹 눌러서 끼워 놓는 게 좋습니다. 로봇에서 비클로 변형하는 과정은 오늘은 리뷰하지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주의점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빼면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스팅어 이 녀석이죠. 약간 다르게 생긴 느낌도 드는데, 그리고 안쪽에는 브리스터와 바로 이 종이, 이거 리더 클래스 그림록에 들어있던 종이와 완전히 똑같은 그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같은 그림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설명서도 가볍게 볼게요. 이런 설명서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 설명서를 보는지는 말씀드릴 게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변형할 때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보면 이 부분 파츠를 옆으로 회전하는 건데 마치 앞으로 당기는 것처럼 그림이 되어 있어서 이거 까딱 잘못했으면 이대로 이 축을 부러뜨릴 뻔했습니다. 이 부분 한 부분만 주의해야 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팅어의 비클 형태가 굉장히 멋있죠? 라인이 잘 나왔습니다. 트랜스포머 4의 범블비와 비교하면 이런 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범블비가 이쪽 스팅어를 스캔해서 거의 비슷한 형태의 로봇 모드를 가지게 되는데, 나중에 어쩌면 이 제품을 이용해서 범블비가 출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구조가 굉장히 신박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예전에는 이 제품의 리데코로 이 범블비를 빨갛게 칠한 그 제품을 스팅어로 출시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번엔 어쩌면 이 제품을 노랗게 칠해서 범블비로 출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이건 잘 나온 제품이고 구조가 꽤 재밌습니다. 그러면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 먼저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막대를 약간 세워놓고, 완전히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만 빼놓으면 됩니다.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머리가 달려있는 파넬을 앞으로 전개를 시켜주고, 이 상태에서 헤드라이트 부분을 엽니다. 이렇게 옆으로, 그리고 뒤로 돌려서 이 부분, 손이 달려있는데 이 부분을 팔이죠. 팔을 잡아 열고, 열면서 이 바퀴가 안으로 들어가게 좀 밀어 넣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반대쪽의 경우는 이 루프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같이 열어서, 이게 자동차로 변형할 때는 정리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이런 정도로 밀어 넣은 다음 이 윗부분을 눌러서 끼워 넣는 방식으로 정돈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변형, 로봇 모드로의 변형이니까 일단은 당겨서 전개를 해주고, 여기에서 이 판 전체를 팔뚝을 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팔뚝을 내려놓고 이렇게 판넬을 돌리는 이런 방식으로 변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루프를 반으로 접습니다. 깔끔하게 접혀서 사격용 무기 같은 컨셉의 어떤 장식이 되는데, 총구 같은 건 달려있지 않거든요. 그저
접혀있는 루프 뒷부분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타이어가 있는 부분을 밀어 넣고 다리를 변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이 세모난 파츠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렇게 가동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세워놓고 그 다음으로 이 부분 다리를 옆으로 당기고 이 홈에 여기에 있는 동그란 핀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빼면서 아래쪽에서는 발을 펴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접혀있는 발을 펴주고 그 다음 이 벌려놓은 상태에서 이 부분 자동차의 뒷부분 전체를 들어 올려 앞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것 전체가 다리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리를 내려주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하반신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윗부분 구조물을 그대로 내리면 이렇게 딸깍하고 끼워지면서 고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고정이 돼요. 여기에 홈이 있지만 이곳에 끼워지는 건 없습니다. 여기에서 끼워져서 고정이 되니까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끼워서 고정을 하고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매뉴얼에서 보았던 부분입니다. 이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로봇 모드에서 비클 모드로의 변형이기 때문에 역순인데 아무튼 이 그림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헷갈렸습니다. 헷갈리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상관이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상태에서 저는 무심코 이걸 접으려고 했었는데 뭔가 아니다 싶어서 다시 설명서를 보고 찬찬히 살펴본 결과 이걸 회전시킨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팔 부분을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간섭을 좀 줄이고 변형하고 싶으니까 이 상태에서 돌리면 돼요.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반신이 위치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은 팔을 펴면서 어깨를 내리고 어깨 자체는 변형 기믹이 따로 없어요. 그대로 이 사이드 도어 부분 전체가 어깨고 그리고 팔입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헤드라이트 부분을 위로 세워서 이중축으로 되어 있는 기믹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정돈을 시켜주면 왠지 변형이 덜 끝난 것 같지만 이게 변형이 끝난 상태예요. 이 조형 전체에 있어서는 꽤 재밌는 조형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부분의 정리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쪽도 어깨를 정돈시켜주고 이 부분을 세워서 이렇게 접어서 어깨로 만들고 좌우가 비대칭 형상이 되는데 이걸 이런 별도의 파츠 없이 자동차 부분의 파츠만 가지고 재현하는 게 재밌습니다. 탈착이 불가능한 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 부분을 약간 V자 모양이 되도록 정돈을 하면서 이렇게요. 이렇게 정돈을 하고 여기에 있는 이 판, 이 목이 달려있는 판 전체를 돌립니다. 그리고 고개를 좀 들어주면서 판을 내려서 이 바퀴의 V자 모양으로 정돈된 부분에 이 파넬이 딱 들어맞거든요.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고정되는 소리 같은 건 안 나요. 그냥 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목을 좀 아래로 눌러주면 괜찮은 느낌으로 완성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 뒷부분 이 축을 돌리고 그 다음 막대를 좀 정돈을 시켜주면 돼요. 이건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어서 그냥 막대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비클 모드에서 떼어냈었던 표창 같은 무기들을 달아줍니다. 범블비도 이런 게 있었죠. 이렇게 해서 스팅어의 변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옆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표창 같은 무기가 꽤 인상적인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의 정리가 꽤 절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형 자체는 그렇게 아주 좋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구조가 새롭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확실히 재밌는 변형이긴 한데 그 변형의 결과물인 조형이 그렇게 말끔하진 않아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팔 부분은 거의 손을 놓은 상태인데다가 이 어깨 부분의 정돈도 그렇게 말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등 부분에 있는 이 막대, 이 부분이 개별적으로 좀 가동을 해서 로봇 상태에서도 표창이 잘 보이게 움직여 줄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한 이 정도 위치로 나오면 좋겠죠. 근데 이게 일체형이다 보니까 잘 안 보이게 돼요, 앞에서는. 그런 세부적으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변형 구조, 이 앞바퀴를 완전히 안쪽으로, 동체 안쪽에 수납해서 안 보이는 위치까지 가져가는, 그런데도 바퀴 자체는 보이니까 그 기계적인 디테일로 작용하고 있죠. 변형한 것 같은 느낌이죠, 정말로. 이런 설계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세부적인 도색은 그럭저럭 깔끔하게 되어 있지만 얼굴은 좀 심심해요. 눈 부분이 연두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머리 부분 가운데에도 검은색 도색이 되어 있지만 조금 심심하다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은 투명한 파츠를 사용해서 투광 기믹 같은 구조로 되어 있지만 앞에 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액션 포즈를 잡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발 부분의 접지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허리의 가동 부위도 없기 때문에 변형 기믹을 유지하면서 가동을 살릴 수 없었겠죠. 그래서 포즈 자체에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두 다리를 똑같이 해서 세우고, 이 상태에서 상반신이나 이 목 부분의 원활한 가동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경 종이를 사용하면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저는 이걸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 트랜스포머 배경 종이를 사용하면 이런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크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옵티머스, 그리고 이쪽은 트랜스포머 4 디럭스 클래스 범블비입니다. 약간 이 두 캐릭터는 라이벌 기믹이 있기 때문에 같이 두면 느낌이 꽤 괜찮아요. 이런 대비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입니다. 원래 이 두 개가 비슷해야 하는데 변형 구조의 차이도 있으니까 많은 부분 다르죠. 그리고 이 뒤쪽에 달려있었던 표창 같은 무기인데, 예전에 디럭스 클래스에서는 이렇게 초대형 무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정도로 크기나 디테일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그리고 약간 연질 파츠 같은 느낌이라서 휘어지기도 하고 좀 덜 딱딱한데, 이건 플라스틱입니다. 같은 스튜디오 시리즈인 옵티머스 프라임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크기의 통일성을 맞추었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죠. 이쪽은 일반적인 디럭스 클래스보다 좀 체구가 작은 느낌이에요. 트랜스포머 4도 작은데 이때보다도 더 체구가 작아졌어요. 스케일감은 잘 살린 것 같지만 개별 왕구로서는 약간 작다는 느낌이 확실히 든다는 거. 그리고 이 범블비 말인데요, 팬들 사이에서의 평가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괜히 까이는 범블비가 있으면 항상 이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리뷰하면서 약간은 비판적인 어떤 시점을 가지려고 의도한 부분도 있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역시 이건 명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논이 안쪽에서 전개된다든지, 디럭스 클래스의 한계 안에서 배틀 마스크의 전기 기믹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저는 이 제품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절의 강도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래서 TLK나 스튜디오 시리즈까지 디럭스를 어느 정도 섭렵해본 다음에도 여전히 이 트랜스포머 4 디럭스 클래스 범블비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트랜스포머 4 디럭스 클래스 범블비 명작 완구이니까요, 여러분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후반은 범블비 리뷰가 되었지만, 어쨌든 오늘은 스튜디오 시리즈 디럭스 클래스 스팅어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아주 괜찮은 제품이고 약간의 어떤 미흡함 같은 건 있지만, 기존의 디럭스 클래스들과 다른 방식의 접근성을 가진 변형 기믹을 보고 싶으시다면 스팅어를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이!